진짜 부자들과 부자가 될 사람들은 가난에 머무르는 사람들과 돈을 쓰는 순서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방식은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비행기는 약 11,000km를 날아가죠. 하지만 출발할 때 조종사가 방향을 딱 1도만 잘못 짚으면 처음엔 아무도 모릅니다.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몇 시간 동안은 모든 게 정상처럼 보이죠. 하지만 11,000km를 날아간 끝에는 뉴욕이 아니라 캐나다 북부, 심하면 대서양 한가운데 도착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의 오차는 고작 1도였지만 도착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겁니다. 부자들과 부자가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1도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바로 상위 1% 부자들의 1도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세상 모두가 가는 반대편을 보려 하거나 혹은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 남들이 보이지 않으려는 부분을 보는 거죠. 이 부분을 한 멘토는 사업과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 1%의 특징을 말했어요. 정말 이 부분은 꼭 자세히 듣고 삶에서 적용해 보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건 바로 고스트 노트. 일단 99%의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1%는 존재하지 않는 것 혹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죠. 그는 완벽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1940년대 독일과 전쟁을 할 때 미국은 엄청난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추락하며 타격을 입었고 그들에게는 비행기가 더 이상 격추당하지 못하도록 더 나은 시스템 혹은 비행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미국 최고의 과학자, 수학자들을 불러 모아 해결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돌아온 비행기에 남아있던 수많은 총알 자국들에 집중했습니다. 대부분은 날개와 기체에 밀집되어 있었죠. 그렇게 모두가 총알 자국들에 집중하며 해당 부위를 더 강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때 아브라함 월이라는 수학자는 그들의 방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라 말하며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총알 자국이 전혀 없는 조종석과 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거기엔 모두가 놓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총알 자국들은 추격된 비행기가 아닌 부대로 무사 복귀한 비행기들에게서 찾은 단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조종석과 엔진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는 복귀를 하지 못하고 추락을 한 것이죠. 모두가 문제가 없는 부분에 문제를 찾을 때 그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진짜 문제를 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 나갔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찾은 게 고스트 노트입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믿으려 할 때 그는 중간에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았어요. 고스트 노트인 겁니다. 실제로 음악가들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소리 혹은 음표와 음표 사이의 쉼에 집중하죠. 들리지 않는 느낌에 몰입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투자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스트 노트들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할 때는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포지수가 끝에 달할 때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과거의 행보를 보며 공부하고 또 투자와 정반대편인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심리를 알아야지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고스트 노트를 찾고 들을 수 있는 마인드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추론, 고스트 노트를 찾는 연습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상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미팅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곳에 있어야만 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으려는 연습, 보이는 것 뒤에 숨은 것을 찾아보려 노력하는 거죠.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려는 약점 혹은 계약상에 숨겨져 있는 그들이 숨기려 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두가 소음에 집중할 때 침묵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그곳에 고스트 노트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실수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실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노력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최적화하려고 집중한다. 쉽게 말하자면
AI의 딥러닝 방식과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30년이 되면 AI가 인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능을 가질 거라고 말했죠. AI 학습 방식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학습법일 거예요. 딥러닝의 학습 방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적어도 이해하는 것으론 말이죠. 머신러닝의 궁극적 목적은 시스템이 오류들을 찾아내고 다음 시도에 실수들을 줄여나가는 것, 그리고 오류를 만들어가며 나타나는 감정적, 심리적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오류를 만드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시도한 후 그 시도에서 찾은 오류들을 다음 시도에 단 하나라도 줄여보는 것이 AI가 학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나아갑니다. 무조건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항상 기분을 신경 쓰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티스트, 전문가들도 특정 레벨에 다다르게 되면 플래토, 성장의 한계를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퀄리티의 실수를 해나가는 것, 그리고 다음 시도에 조금이라도 그 실수를 작게 줄여봐야 하겠죠. 그렇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짚어보세요. 명확성, 정확성, 유지, 혹은 배움의 질. 분명히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시도 후 나타날 결과들을 한번 예측해보고, 3번째는 천천히 의식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의도가 없이 무작정 행동하면 우리는 4번째인 오류 지점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오류를 찾는다는 사실은 듣기만 해도 즐거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오류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다음 시도에 고쳐볼 단 한 가지를 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바로 해보는 것. 여기서 고쳐야 할 것은 속도일 수도 있고 기술이나 다른 접근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5가지의 순서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세상 모든 부자들, 사업가, 투자자들이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냉철하게 실수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려 노력하거나 실수를 그저 또 하나의 데이터로 봅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중첩되어 계속 나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엄청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건 나은 결과가 아니라 감정이 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상위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다음 시도에 오류를 줄여보는 것을 목표로 나아갑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자들이 돈을 쓰는 법을 말하기 앞서 그들이 투자, 사업 등의 도전을 이어가는 단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7년 사이클, 이 부분을 한 멘토는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스토리였는데요. 대학의 별관 중 하나가 1379년에 지어졌는데 천장의 구조들은 큰 크기의 참나무들로 지지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00년 전부터 목조 구조들이 썩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큰 참나무들은 지금 시대에는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처에서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림학부처에 문의를 했죠. 이렇게 큰 참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돈을 써야 할까요? 그 이후에 들린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이미 학교의 목조를 대체할 참나무들이 있는데 왜 돈을 쓰려고 하시나요? 알고 보니 그 당시 건축학자들은 대학이 지어질 때 참나무 기반이 500년 후에는 썩어 들어갈 것을 알고 학교 곳곳에 해당 목조 기반을 대체할 또 다른 참나무들을 심어 놨었던 겁니다. 그 건축학자는 수백 년 후를 내다보고 그때를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거죠. 투자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세계적 벤처 투자 회사들은 투자 전 그 회사의 7년 후를 보고 투자합니다. 오늘 당장이 아니라 시장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더 밝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죠.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에 집착합니다. 몇 초 만에 쇼핑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한 주 만에 배우고 분기마다 보너스와 매년 승진을 원하죠.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결과들은 아주 긴 시간을 보고 인내심을 가질 때 나옵니다. 그러니 투자 초반에 속도가 안 나오더라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세요. 당신의 발걸음은 복리를 더하며 커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3가지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90일의 시간. 무언가 진척만 보이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성공인 거죠. 그리고 2번째는 12개월에서 18개월.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는 행동들이 나 자신과 누군가에게 가치를 전하게 되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 5년. 아주 큰 목표를 가져보는 것. 장기적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변하고 또 얻게 될 목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심고 있는 것은 꽃인가 아니면 나무인가?
꽃은 한 계절 예쁘게 피고 말지만 참나무는 수백 년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그늘을 제공하고 푸르게 자라납니다. 마지막, 부자와 부자가 될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과 순서를 말하기 앞서 영상의 끝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그들에겐 들어오는 돈이 돌아가는 순서부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통장을 들어오면 바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걸 넘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죠. 월세 혹은 집의 대출 융자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쇼핑, 외식 등등 고생한 자신을 위해 소비를 통해서 선물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자 혹은 부자가 될 사람들은 들어온 돈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 투자가 먼저라 자본에 투자를 하고 그 후에 남은 돈으로 자신을 위한 선물이나 또 다른 소비를 시작해요. 그리고 많이 보이는 소셜미디어 속 소비들, 그들은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려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영상 서두에서 말한 고스트 노트를 찾으려 하죠. 궁극적으로 부자들의 소비는 노동소득 외에 들어오는 불로소득을 통해 명품과 또 다른 소비를 하곤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라 내 시간과 돈을 바꿀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소비가 되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구매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명품 가방보다 즐겁게 자신의 할 일을 하되 나의 자본이 벌어들인 돈을 통해 자본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저는 더 의미가 있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부자들은 티를 내지 않고 티를 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들, 나를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구매하는 건 너무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구매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웅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노동소득이 아닌 부가소득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며 제 목표는 또다시 바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알게 된 사실 혹은 하게 된 다짐들을 나눠주세요. 항상 곁에서 꾸준하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고 싶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